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알려지지 않은 작품,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그리고 그렇지만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좋은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올해 초연된 창작 뮤지컬 여기 피화당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피화당 네. 제목만 들어보면 사극 같은데요. 어떤 작품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네. 사극 같은 느낌이? 네. 역시 전문가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피화당 처음에 잘못 알아들어서 네. 피와 당인 줄 알고 뱀파이어 얘기인 줄 알았어요. 피 네. 빨아먹고 당 주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극 맞고요. 네. 그 내용은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고 오늘은 좀 작품 줄거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시기는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예.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이제 그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막 위로도 해주고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고 이게 당연한데 네. 그때 시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절을 잃었다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네. 그래서 말만 들어도 참 열불나는 상황인데 그 시기가 이제 그랬던 시기니까 여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던 여인들이 결국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난 여성 인물 3명이 이 극의 주인공이고요. 이 주인공 잠깐 말씀드리면 사대부 가문의 명예 때문에 가족한테 버림받게 된 가은비라는 분, 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매화, 그리고 이제 이들의 몸종이었던 개화, 이 3명의 여인들이 주인공이고요. 이 여인들은 결국 사람들을 피해서 본인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산속에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을 바로 피화당이라고 한 거죠. 네. 네. 피화당이 이제 그 화를 피하는 곳에서 피화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좀 흥미롭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다 여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궁금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요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꼭 어필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일단 계속 얘기를 진행하면 이렇게 이제 피화당에서 생활하게 된 여인들이 당장 살아야 되니까 생계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야기를 좀 써서 저작거리에 내다 파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이름으로 쓰면 그 정절을 잃었다는 여성들이 쓴 책을 누가 사질 않을 테니까 익명으로 저작거리에 내다 팔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익명이고 저작거리에 언제 나오는지 이게 무슨 뭐 다음 화는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우연히 그 날짜가 돼서 가신 분들한테만 이게 딱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기가 소위 요즘에 말하면 레어템이 되는 거죠.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선비였던 남성 후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후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너무 올고진 소리만 해서 누명을 씌우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누명을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서 저작거리에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벽보를 막 붙이고 다니는 선비가 있어요. 몸종이랑 네. 같이. 근데 그 벽보를 붙였는데 이 글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글을 읽어주지 않지라고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저작거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글을 보게 된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을. 그 여인들이 쓴 글을요. 네. 근데 그 글을 봤는데 이 글은 사랑 얘기고 내 글은 이렇게 호소하는 글인데 왜 안 읽어주지? 라고 하면서 그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묘책이 생각난 거죠. 그럼 이 글을 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좀 쓰게 해달라. 그럼 사람들이 읽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 후량이라는 사람과 이 여인들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뮤지컬 여기 피화당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뭐 작가를 찾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작가를 찾게 돼서 네. 거기서 있었던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거 다 말씀드리면 네. 공연장에 가실 만한 이유가 없다고 또 생각하실까봐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않나. 네.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끝내시면 너무 궁금한데요. 힌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힌트가 굉장히 좀 그 특별하고 주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피화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네. 우리 진행자님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박시전, 박씨 부인전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나요. 그러세요? 네. 네.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그 박시전이 그 이제 작자 미상으로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인데
병자호란 이후에 창작되어져서 백성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비범한 인물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 이야기예요. 박 씨라는 부인이 그 이시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병자호란 직후에 우리나라가 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약간 영웅담을 써서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까지 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 한편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대 남성 중심 사회를 이제 꼬집어주는 거죠. 뭐 이런 작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 피화당에서는 단순히 고전을 재현한 것 그 이상으로 뮤지컬적인 판타지를 이제 영상미나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극중극의 형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주인공 여인 3명이 쓴 이야기가 박시전이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또 극중극의 형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지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연 보시다 보면 전혀 모르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40분 이렇게 듣다 보면 지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딱 환기시켜주고 공연에 집중이 되는 포인트가 아는 노래가 들린다거나 아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저희 얘기구나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네. 훨씬 더 재미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미가 아주 큰 공연입니다. 이 공연 가운데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떤 노래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후반부에는 노래 한 곡을 완곡을 하나 준비했고 네. 지금은 이제 딱 그 공연의 시작 부분이니까 도입 부분 네. 오프닝 곡인데 저희가 이게 창작 초연이니까 음원이 따로 없어요. 아,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공연 제작사가 프레스콜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기자들 이렇게 모셔다가 그때 했었던 공연의 음원만 저희가 추출을 해서 한 40여 초 되는 오프닝 곡 요거 하나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뮤지컬 여기 피아당의 오프닝 넘버 여기 피아당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작품을 봤던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관객들 저는 그 사실 이게 창작 초연이니까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네. 여성 서사고 여성분들의 서사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감정이 이입이 되시나 봐요. 보는데 이쪽 저쪽에서 훌쩍훌쩍. 아,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면서 좀 웅장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눈물을 훔치다가 그래 이거지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공연 객석의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객석에서 나오는 여성분들의 표정에는 약간 볼이 빨갛게 돼서 상기돼 있는 우리 여성은 막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작품 배경이 조선이기 때문에 음악도 좀 국악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넘버들도 그런가요? 전반적으로 넘버들이 그렇고요. 근데 이런 그 국악적인 넘버에서 그 들으실 때 좀 우리가 생소하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가사 전달에는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자 음악이 세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사 전달이 잘 되고 네. 이 공연은 가사 전달이 돼서 그 시기에 살았던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포근하게 그리고 좀 웅장하게 서사가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음악이 좀 편곡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피아당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매주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작품도 역시 창작산실이라는 지원 사업 통해서 개발된 작품이고요. 네. 2023년 창작산실 4개의 작품 선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품성이 좀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창작산실 관련 작품들을 저희가 좀 자주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예. 근데 이 창작산실에 선정되려면은 이게 한 방에 여러 작품이 와서 그 중에 오디션처럼 4개 딱 이게 아니라 네.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작가, 작곡가가 음원이랑 대본만 보내요. 여기서 선정된 작품. 그 중에 선정돼서 쇼케이스를 해요. 리딩 쇼케이스를 해요. 그냥 읽는 거, 배우들 읽는 거. 네. 여기서 한 번 더 선정돼야 되고 이거 가지고 30분 정도의 쇼케이스를 올려요. 또 여기서 선정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정식 공연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니까 요 사이에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여기서 떨어진 작품 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제작사가 살짝 연락을 해갖고 저희랑 계약하시죠. 이렇게 해갖고 공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 창작산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좋은 창작 뮤지컬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 뭐 제작사에서 쓱 작업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도 좀 그렇게 저희- 작업해서 올리신 작품이 있으세요? 저희 쓱 잘합니다. 저희 쓱 잘 던지고 네, 네. 그때 이제 금액이랑 이렇게 하고 던지면 네. 덜컥 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공연이 올해 하나 또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피화당 얘기해야 되니까. 네, 예고를 좀 살짝 해주셨습니다. 네. 네, 창작산실로 선정된 작품을 지금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적어도 대본이나 넘버는 확실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연 관람하실 때 이게 1시간 40분, 2시간 동안 너무 재미없거나 이러면 이거 고통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창작산실 초연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평가가 좋으면 상업적으로 뭔가 붙어서 이게 좀 변형이 돼요. 네. 근데 그러기 전에 순수한 작품 그대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창작산실 초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로우셨어요? 제가 공연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사람들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들어오는 곳이 이제 피화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동굴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무대 연출이 동굴을 연상케 하는 겹겹으로 되어 있는 연출 무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를 그렇게 연출해 놨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공간을 영상으로 채우는데 이 영상미가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막 화려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순간에 약간 수묵화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마지막에 이 피화당에서 썼던 이 여인들의 책이 글씨가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네. 글씨가 이제 영상미로 막 표현이 되는데 그때 약간 벅참이 좀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극중극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되거든요. 그 피화당 안에서 있는 여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박시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등장인물들이 1인 몇 역을 하면서 극중극의 형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쓴 소설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을 연기해요. 그때 탈 같은 것들을 쓰고 연기하는데 네. 이때 모습이 좀 약간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이 있고 부채 같은 곳에다가 천을 달아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분홍색 이렇게 해서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것도 보는 재미가 약간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멋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예술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흥분되게 만들고 이런 연출이 있어서 보는데 지리하지 않고 네. 내용에 쭉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무대 연출이. 그럼 하나의 이야기 속에 네. 또 이들이 쓴 그 작품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큰 틀은 병자호란을 겪고 난 여인들 이 극중의 주인공들이 가족들을 피해서 저작거리에 와서 피화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소설을 저작거리에 내다 판다. 근데 그 저작거리에 내다 파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시전의 이야기도 이 안에 있는 거고 네. 이 박시전의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량이라는 남자 선비한테 들려주면서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박시전의 이야기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냥 여기 시험 공부 잘하기 위해서 들었던 얘기라면 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이제 정서적으로 좀 유래해주는 이야기 요 정도만 들었는데 이게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 최초의 서사로 만들어진 영웅 소설인지를 이 극중극을 통해서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관객들이 거기에 훨씬 더 흠뻑 빠져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역할을 또 여인들 중에서 양반 여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양반 집안 사람들과 그들의 몸종 개화하는 사람까지 해서 네. 신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부셔놓고 평등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지금 시대에 봐야 그 의미가 훨씬 더 크게 전달되는. 그래서 뮤지컬 공연으로 충분히 사회성도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줘야 되는 이런 공연처럼 보여지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여기 피화당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끝곡으로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이게 말미라 노래가 끝까지 다 들려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극중의 주인공 가은비라는 그 여인이 부르는 넘버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쓴 이야기도 라는 넘버거든요. 뭐 제목만 네.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책을 내가 쓴 게 맞나 누가 읽어줄까 하지만 난 이곳에 우리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거 노래 최수진이라는 배우가 불렀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시대 수영의 언니예요. 자매가 둘 다 아주 무대에서 얼마 전에 수영 씨는 또 연극 와이프라고 했었거든요. 네. 요즘 여성들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